주상복합의 법규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이라는 게 언제 처음이 들어왔냐면요. 현대적인 주상복합이 86년도에 처음 들어왔어. 주상복합이라는 게 86년도에. 왜 들어왔나 하면은 기존의 도심지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서울시가 기준으로는 한 800%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1000%에 있다고. 용적률 1000%짜리를 다 찾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기업이 아니고 일반 개발업자가 또는 건설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분양해가지고 분양대금 가지고 공사비를 써야 되는데 사무실자 가지고 팔지도 못하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요청을 합니다. 정부에다가 주상복합이라는 걸 지을 수 있도록 해주라. 원래 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못 짓도록 돼 있었단 말이야. 짓기 좀 해줘라. 그러면 이제 명분을 만들죠. 소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도너츠 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을 좀 막아보자. 왜? 우리 여기 강남 테일러변도 보면은 일요일만 되거나 조용하잖아. 여의도 이런 데 가면은 좀 조용하잖아. 그죠? 공휴일 되거나 그래서. CBD 지역, 소위 도심지 이런 곳들 보면은 사무실만, 업무시설만 많이 있는 곳들 보면은 밤이 되거나 공휴일이 되면은 막 동네가 완전히 죽은 동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또는 상업지역 내다가 주거시설 같이 넣으면 주거시설하고 직장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사무실하고 소위 직주 근접에 의해서 교통운동도 좀 유발도 좀 덜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뭐야? 쉽게 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용적률 1000%짜리 아파트를 다 짓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주거 대 상업의 비율을 먼저 놔요. 그러니까 오피스라든가 뭐 상가 이런 거를 처음에 5대5로 시작하는 거예요. 50% 이상 넣어. 제일 만만하게 반이요, 그제? 50% 이상 넣으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 그렇다고 도심지에다가 아파트가 막 1000세대, 2000세대 막 들어가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대수 규정을 해요. 세대수. 100세대. 미만으로 지어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뭐야?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야. 건축법에 따라서 기능하는.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공사비가 딱 정해져 있었어. 공사비는 얼마 이상 못 쓰게끔 집마다 다 정해 있었어요. 어디를 짓든 간에. 그러다 보니 고급 주거시설 이건 지을 수가 없어. 그냥 일반적인 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뭐야?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분양가를 뭐 2천만 원을 받든 3천만 원을 받든 뭐 공사비를 2천만 원을 갖다 집어넣든 평당 얼마를 갖다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가 있었죠. 다행히 이 당시에 86년도 88년도 우리나라 경기 좋았잖아요. 집값도 올라가고 돈 벌어서 사람들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뭐냐. 일본 최근에도 보면 그래요. 대부분 뭐 도급수나 10위 안에 있는 업체들 보면은 가능하면 공사비 외형이 적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도 요새 보면 한 500억 이상 되는 공사 그 정도로 해야지 한번 참여하려고 그러지. 뭐 50억짜리 공사에 대기업에서 들어가서 내가 그거 공사하겠다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귀찮아가지고. 좀 큰 규모의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연면적 2만 평짜리를 건물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 일단 주거시설이 팔기가 가장 편하니까 2만 평 중에서 10,000평은 아파트로 이제 계획을 할 거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상업시설로 계획을 할 텐데, 오피스나 이걸로 계획할 텐데, 10,000평 중에 문제는 뭐야? 세대수를 100세대밖에 못 짓도록 돼 있어. 그 만나는 게 100하면 얼마야? 100평짜리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다 100평짜리를 갖다가 막 지어낸 거야. 도곡동에도. 도곡동이 짓기 전에 보라매 공원 이쪽 모델하우스가 다 도곡동에 있었거든. 잠실에 무슨 뭐 그 당시에 무슨 생명종중 아파트니 뭐 장안동이 이런 것이 이럴 때 지어놓은 주상복합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거 무지 많아. 길거리 가다 보면 이때 다 지은 거. 근데 이게 다 100평짜리를 갖다 지었는데 이거는 분양가의 규제가 없으니까 뭔가 차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입제 가전제품이니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빌트인 시스템이니 무슨 자구찌니 뭐 이태리째 대리석이니 이런 거 갖다가 막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갖다가 막 팔아버려. 몇십억짜리를 갖다가 팔았는데 어쨌든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잘 팔았다고. 그 당시에 제가 91년도에 보라매 공원에 보라매 대화 아카데미인가 뭐 나산 스위트인가 그 모델하우스가 지금 타워 팰리스는 도곡동이 그때 모델하우스 촌이었어요. 고급 주거시설이. 아마 강남에서 오래 사신 분들 알아요. 거기 허벌판이었을 때 거기가 모델하우스 촌이었다고. 근데 그때 제가 집이 14평짜리 주공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100평짜리 주상복합을 와보니까 완전히 뭐 눈이 휙 돌아가는 거야. 뭐 발코니가 여기서 저 끝까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고민했던 게 내 직원들하고 가서 웃으면서 주방에서
애들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게 저 방에 들릴까 안 들릴까 이제 걱정을 했었다고. 야, 저건 어떻게 밥 먹으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방마다 어떤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으니까 야, 어떡하냐 뭐 그래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잘 팔렸어. 근데 문제는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시행사가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죠? 또 건물은 지어놨지만 아파트는 팔고 밑을 못 팔았으니까 또 힘들어지니까 좀 줄여달라고 해서 94년도에 이거를 7대3으로 지금처럼 만들었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80년대 주택보급률이 70%도 안 돼가 집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가 그렇게 많은데다 누구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위화감이 조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 커지면 문제가 되잖아. 100세대를 좀 줄여줘야 더 늘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세대로 바꿨다고. 200세대 미만으로 바꾸면서 세대 평균 45평 이하로 지어라고 이제 딱 이렇게. 그러면 뭐 40평, 30평, 50평 이렇게 지른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거 짓지 말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야갔어요 개발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은 100평짜리는 가지고 차별화해가지고 평당 막 2천만 원씩 있고 2천만 원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평, 40평짜리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가 다 돼 있는 것들 다른 사례는 보면은 그거 1,000만 원밖에 안 할 거 아니야. 그제 1,000만 원인데 자기는 차별화가 2천만 원에 했는데 그러면 30평, 40평 해봤자 평당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 아니야. 근데 100평짜리 지금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대 규모를 평균 45평 이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밑에다가 10평짜리를 한 100세대 갖다 깔아버리는 거야. 100세대 깔아버리고 위에다가 100평짜리를 100세대 갖다 놓는 거야. 10평짜리 100세대 놓고 그러면 평균 아마 40몇 평밖에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에는 100평짜리 2천만 원에 팔고 요거는 1,000만 원에 팔고 팔리든 안 팔리든 관계없이 또 그런 것들이 막 그 실제로 그런 식의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잠실에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재건축하면서 뭐 평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라 뭐 이러는 바람에 누가 잠실에 그 당시에 경기 괜찮을 때 재건축하면서 누가 아파트 20평짜리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 40평짜리 들어가려고 40평을 계획하다 보니까 막 1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800세대씩 만들어서 팔고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야 이제 그게 아니고 세대 평균이 아니고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로 이해하라고 하라고 이제 막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개발을 했어. 그랬는데 97년도에 IMF라는 게 뻑 터졌잖아요. 집값이 반토막 나고 난리 나면 어떻게 돼? 경기 안 좋아지면은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규제 푼다고. 98년도에 어떻게 풀었느냐? 98년도에 9대1로 풀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음. 이런 거 없음. 능력과 알아서 지라는 거야. 용적률 1000%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야. 제가 이 당시에 보라매 공원에 보라매 쉐레빌이라는 걸 진행할 때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가가 지하 1층하고 1층 일부만 들어가 있어. 용적률 1000%짜리 아파트를 지었다니까. 지금 이종 주거지역이 용적률 200이잖아요. 서울시가 200이라고. 200%인데 그 5배 되는 높이의 건물의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한 2~3배 비싸더라도 상업지역 땅 사가지고 주상복합 짓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98년도 이후에 IMF가 조금 지나가면서 99년도, 20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주상복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다가 막. 저도 2001년도 5월 달에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프로젝트를 분양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야. 그냥 수의계약으로 팔았다고. 어떻게 하면 팔을 수 있을까? 소위 프리마케팅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어쨌든 잘해가지고 상품 잘 만들어가서 과거 얘기했다시피 소위 PR 기사 홍보 잘해가지고 한 달 만에 98%를 팔았다고. 딱 팔고 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주상복합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야. 분양을 받으면은 사놓으니까 조금 지나면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주상복합을 계획해서 분양을 할 때 일반인한테 뭐로 팔아, 그죠? 내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게 이득이지. 사면 분양받으면 돈 버는 게 뻔한데 그걸 왜 남한테 팔겠어, 그죠?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팔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분당에 파크부라는 사태가 났어. 분당에 파크부. 이거 뭐 파크부는 주상복합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수의계약으로 막 팔아야 되니까 벌써 주상복합이 프리미엄 뜨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뭐하러 굳이 남한테 팔어? 건설회사 직원들끼리 나눠 갖는 거지. 나눠 갖고 국회의원도 하나 주고 뭐 하나씩 이제 지방 유지들 하나씩 주고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하나 주고 이제 청약만 딱 한 거야. 청약금만 내고 지들끼리 다 나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개하시는 분들 또 떴다방 이런 데 가 가지고 5천만 원 1억 더 받고 팔아먹고 이제 그거만.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분당 파큐브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이거 9대1은 그대로 놔두면서 뭐를 하냐면은 이제 공개 추첨을 하라 이거야. 공개 추첨.
뺑뺑이 돌리래 뺑뺑이. 무주택자 이런 건 관계없어. 무주택자 이런 건 관계없지. 그냥 무조건 뺑뺑이 돌려서 하라는 거야. 한 사람이 청약을 10개라도 관계없고 뭐 관계없어 어쨌든. 그러면서 뭘 했나 하면은 용도 용적제라는 거를 실시합니다. 용도 용적제. 이건 뭐냐? 용도 용적제. 용적률 1000%짜리를 가지고 아파트를 다 지으라 해두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주차장을 막 지하 8층, 9층까지 내려놔야 되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 내려가지고 차 끌고 나가려면 한 1시간 걸리는 거지 뭐 그제. 줄 서가지고 한 뭐 나가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나는 거야. 야,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도 용적제 뭐냐?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서 주거시설의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전체 건물 중에서 주거시설의 비중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용적률을 500밖에 안 줘.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 30%밖에 안 되면 용적률을 800% 다 준다고. 용도 용적제가 실시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목동 하이필은 용적률 780%로 받으려고 했는데 630밖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 하면은 그게 실제로 이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 준비를 다 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때 이게 심의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딱 걸린 거야. 그 프로젝트가 한 3달만 먼저 심의가 나왔더라면은요, 지금보다 한 800억 더 많은 그런 수익 구도를 가지고 있는, 10,000평 더 건물 질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걸린 거야.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2003년도 돼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야. 집값이 뭐 3억짜리가 뭐 10매덕씩 20억씩 7억짜리가 10매덕 20억씩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주상복합이 난리가 난 거야. 2003년도에 뭐가 터졌나 하면요. 2003년도에 건국대학교에 스타시티라는 게 또 터져. 스타시티. 여기는 청약금이 이제 얼마 몰리냐면 한 3조 5천억. 청약금만 3조 5천억.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꿉니다. 7대 3으로 바꿔 이제 이렇게. 왜 말이 그렇지 9대 1이라는 게 아직까지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줄이는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아직도 7대 3으로 돼 있었던 요런 공개 추첨하기로 돼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터진 게 뭐가 터졌나 하면은 용산에 시티파크, 용산 세계일보부지 시티파크가 터졌다고. 시티파크 딱 터지니까 청약금 들어온 게 7조 5천억. 프로젝트 하나에 청약금이 7조 5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당첨만 되잖아요. 당첨만 되면은 그 자리에서 3억. 그 자리에서 3억. 펜트하우스 꼭대기층 당첨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15억. 청약금 3천만 원이었었거든. 3천만 원. 복권을 뭐하러 사요. 봉급 퉁퉁 털어가지고 복권 몇백만 원씩 사봤자 당첨 안 되면 200만 원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돈 빌려서 3천만 원 박아가지고 당첨되면 10배 튀기는 거고 당첨 안 돼도 원금 보장되는 건데 뭐. 아, 내가 돈 한 몇십억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거지. 그거 해가지고 몇백 개 갖다 집어넣는 거지. 넣었다가 거기서 다행히 뭐 한 8개라도 되면 얼마야. 5개면 얼마야. 3, 50억, 15억 그냥 며칠만에 그냥 가볍게 쏙 챙기는 건 그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리가 난 거 난리가 난 거. 그랬더니만 2004년 여기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7대 3으로 하면서 여기다 뭘 하냐면은 20층 이상은 커튼월 처리한다. 이건 뭐냐? 커튼월 처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면 발코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발코니가 뭐냐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연면적이 안 들어간다고. 지금 이제 다 확장을 시키게끔 지금 법제화 시켰지만 원래는 과거에는 건물 짓고 나서 발코니를 준공하고 나서 이건 샤시로 이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확대해 쓰거나 그랬었잖아요. 이거 불법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아예 법제화 시켰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건 뭐냐? 발코니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커튼이랑 하지 말고 이걸 다 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다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연면적이 포함이 돼. 연면적이 포함이 되면은 실제로 과거에 용적률 받은 것보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실제로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팔려면 발코니까지 넣으려면 실제로 40평짜리를 만들어 팔아야만 과거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상복합 안 지어요. 이것도 뭐나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더 현실화되고 조금 실리적이 돼가지고 이제 대형평 상수고 소형평 쓰고 20평, 30평짜리 30평 단수고 20평 쓰고 그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분양해보면. 그런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뭐냐면 확장형 발코니를 인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40평짜리나 지금 분양하는 30평대나 30평대가 훨씬 더 잘 만들어 오는 거예요. 포켓 발코니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40평 차이가 없는 거. 과거에 30평이나 지금 25평짜리나 훨씬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하러 그거보다 큰 거를 이걸 못하게 규제를 했더라면 어쨌든 중대형이 나겠죠. 거기다가 또 한번 그때 말씀드렸잖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 85평미터 이상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어려운 거야. 어쨌든 못 짓게 됐어. 그랬더니만 2005년도에 칠 때 3 그대로 나면 이거 싹 풀어버렸어요. 없어.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야. 요거만 이제 가는 거야. 그랬는데 2006년도에 칠 때 이 3 그대로 나왔는데 용도용적제까지 놔줬는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목동 하이피리온이 주상복합이 7억짜리가 20억까지 올라갈 정도로 막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다가 주상복합의 아파트는 20세대가 이상은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하라.